잎이 무성한 감나무에 기대어 있기만 해도 건강이 좋아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감은 천연 보약이라 불리며 열매뿐만 아니라 잎까지도 우리 몸에 유익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래감은 약 240여 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숙성 전에는 떫은 맛이 강하고 생감을 며칠 동안 햇볕에 쬐거나 인위적인 방법을 이용해 떫은 맛을 제거하면 단맛이 나는 말랑말랑해진 홍시가 되고 영감 또는 연시라고도 부릅니다. 연시는 질감이 물렁물렁하고 부드러워 붙여진 이름이고 색이 붉다하여 홍시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홍시는 칼로리가 낮고 비타민과 무기질 등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 증진에 좋으며 숙취를 풀어주고 소화를 돕는 등 건강에도 매우 유익한 식품이기도 하지요. 감은 당도가 높아서 당뇨인들이 피해야 할 과일 1순위로 꼽히지만 놀랍게도 오늘 알려드리는 특별한 방법으로 드신다면 달콤함을 포기하지 않고도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감을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이유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더 잘 이해되실 거예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 채널도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신의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홍시의 놀라운 효능 첫 번째, 눈 건강에 좋습니다. 잘 익은 홍시는 눈의 망막을 촉촉하게 하여 안구 염증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감에는 비타민 A와 루테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눈의 피로 및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되고 노화로 인한 안구 건조증과 야맹증 등 눈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중년을 넘어서면 눈이 노화되면서 앞이 흐릿해지며 잘 보이지 않게 되지요. 이는 눈물의 분비를 관장하는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눈이 건조해지면서 뻑뻑해지는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고 충혈과 이물감 등의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눈 각막 안쪽의 내피세포는 눈물을 끊임없이 펌프질해 눈을 투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노화가 진행되면 이 내피세포가 줄어들면서 검은 눈동자가 혼탁해져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때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면 표면이 딱딱해지면서 두께 조절이 잘 안 되고 가까이 있는 사물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노안이 시작되는 겁니다. 게다가 밤눈도 어두워지고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홍채의 인대에 힘이 없어집니다. 게다가 자외선에 의한 색소 침착도 일어나고 미세혈관이 많이 생겨 흰자위가 누렇게 변하면서 검은 눈동자는 탁해지게 되지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정체가 혼탁해져 시력이 떨어지는 백내장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시니어 눈 질환 중 실명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황반변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황반변성은 망막 중심에 위치한 황반부에 변화가 생기면서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인데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자가 늘면서 당뇨 망막병증, 녹내장 등의 위험도 높아지게 되지요. 이렇듯 눈의 노화는 빠르게 진행되지만 홍시를 즐겨 먹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잘 익은 홍시에는 눈에 좋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A는 물체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로놉신의 생성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이 성분은 눈의 망막세포에 꼭 필요해서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보호하며 눈의 기능을 개선해 시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줘요. 그래서 홍시를 먹는 것은 중년 이후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황반변성과 녹내장, 백내장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게다가 눈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안구 건조증 완화와 예방에도 정말 좋은 과일인 거죠. 두 번째, 항암 효과입니다. 홍시에는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암이 생기는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은 세포 손상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홍시에 들어있는 베툴린산은 항종양 효과가 입증된 성분으로 암세포의 크기를 줄이고 전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죠.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베툴린산이 암세포의 성장 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감에도 천연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리코펜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암의 발생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은 물론 소화기 계통의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랍니다. 미국 암연구소에 따르면 리코펜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이러한 암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감에는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카테킨이 들어있어 항산화 및 항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는데, 카테킨은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홍시에는 디오스프리민이라는 떫은 맛을 내는 타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혈관 속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작용 덕분에 고혈압과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타닌은 혈압을 낮추고 피를 맑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한 항바이러스와 항균, 살균 효과가 있어 미생물과 세균으로 인한 감염을 막아주는 데 효과적이며 면역력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와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특히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C 반응성 단백질인 CRP 수치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CRP 수치가 높으면 체내에 염증이 있음을 의미하고 의사들은 이를 통해 염증의 원인을 파악해 적절한 치료를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어요. 타닌은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기 때문에 고혈압과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와 같이 홍시는 다른 과일에 비해 타닌 함량이 높아 중성지방 분해와 해독 작용, 혈관 건강 등의 많은 이점이 있지요. 또 베타카로틴과 비타민도 풍부한데 단감에 비해 각각 3.8, 1.7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소염작용도 뛰어나서 아토피나 여드름 같은 피부 질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답니다. 마지막으로 감꼭지에는 혈액을 맑게 해주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과육보다 1.5에서 2.5배 이상 풍부하니 감을 먹을 때 남은 감꼭지는 꼭 차로 활용해보세요. 네 번째, 피로회복 및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감에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우리 몸의 점막을 강화하고 수분을 유지해주면서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면역력을 높여준답니다. 비타민 A와 C도 많이 들어있어서 환절기 호흡기 관련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요. 덕분에 감기는 물론 목과 기관지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감의 타닌 성분은 피로회복과 피부를 맑게 하고 탄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리코펜은 체액과 전해질의 비율을 조절해 외부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 효과도 있지요. 스포츠의학저널에 따르면 천연 피로회복제로 알려져 있을 만큼 홍시는 당질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로를 빠르게 풀어주고 젖산 분비를 억제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이외에도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서 어지럼증이나 빈혈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치매 예방과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감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뛰어난 항산화 물질로 치매 예방과 노화 방지에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감의 베타카로틴 함량은 100g당 81mg으로 가을철 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해요. 영양역학저널에 실린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45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18년간의 조사에서 베타카로틴의 섭취 기간이 길수록 인지기능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베타카로틴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뇌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인지기능 향상에 좋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에요. 홍시의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디오스프린 같은 항산화 성분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피부 미용에 좋은 비타민C도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피부 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주고 매끄럽고 탄력있게 개선하며 멜라닌 색소의 세포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피부 미백과 잔주름 개선에도 효과적이랍니다. 이런 작용 덕분에 기미와 주근깨 같은 피부 문제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설사 완화와 장 건강에 좋습니다. 의학서인 동의보감 기록에 따르면 홍시는 갈증을 없애주고 소화 기능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숙변 배출 및 변비 개선에 도움을 주지요. 덕분에 포만감을 쉽게 높여주고
당도에 비해 칼로리가 낮아 체중 조절에 효과적이어서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또 풍부한 타닌 성분은 변을 단단하게 하고 설사를 먹게 하는데요. 피를 멈추게 하는 지혈작용도 하기 때문에 위궤양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고 몸속 독소 배출에 도움을 주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장 환경 개선과 장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타닌 성분은 체내 수분 흡수 능력이 뛰어나 설사가 심할 때 먹으면 묽은 변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너무 많이 섭취하면 변비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적당히 먹고, 신 부분은 타닌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과다 섭취 시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부터 말린 감은 위장을 보호하고 설사를 그치게 하며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으로 사용되었고, 몸의 진액을 보충할 때 감꽃을 차로 끓여서 먹으면 심폐를 촉촉하게 할 때 효능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밤에 오줌을 지리는 아이들의 야뇨증 치료약으로 감꼭지를 물에 끓여 차로 사용했습니다. 7번째, 숙취 해소에 좋습니다. 홍시는 숙취 해소와 갈증 제거에 아주 좋은 과일이에요. 동의보감에도 그 효능이 언급되어 있지요. 특히 홍시에 들어있는 타닌 성분은 알코올 흡수를 지연시키고 위장의 열독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을 주지요. 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타닌이 체내에서 알코올과 결합해 흡수를 늦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홍시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은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이뇨작용을 통해 숙취 해소를 촉진하는데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홍시의 당질은 숙취로 인한 피로와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지요. 알코올 및 알코올 중독 저널에 따르면 타닌과 과당, 비타민C가 함께 작용해 숙취의 원인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다음날 얼린 홍시를 믹서에 갈아 스무디로 만들어 먹으면 타닌 덕분에 갈증 해소와 소화도 잘 되고 숙취를 빠르게 해소하는 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이뇨작용으로 몸도 가벼워진답니다. 이렇게 약으로도 사용되는 감이지만 절대로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식품이 있는데요. 몸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감과 함께 겨울철에 자주 먹게 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고구마인데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먹지 말아야 합니다. 고구마와 감은 추운 계절, 인기 간식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별 생각 없이 같이 먹을 경우 위장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품과 건강저널에 따르면 고구마에 함유된 당 성분이 감의 타닌과 만나면 불용성 침전 물질이 생성된다고 하는데요. 이 물질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위장에 부담을 주고 복통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영양학 연구저널에 따르면 감과 고구마를 자주 같이 먹게 되면 몸속에 염증이 증가해 위출혈이나 위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감과 고구마는 소화되기까지 최소 1시간 이상 걸리는 만큼 먼저 먹은 음식이 소화된 후에 천천히 드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두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사들이 꼭 먹어야 한다고 추천하는 식품입니다. 계란의 영양적 이점이라는 논문을 살펴보면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그리고 비타민 A가 풍부해 눈 건강에 좋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한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있어 혈액 생성과 뇌 기능을 좋게 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랍니다. 또 단백질이 풍부해 우리 몸의 조직과 근육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데도 아주 뛰어난 효능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계란을 감과 함께 먹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음식 상호작용과 건강 위험이라는 자료를 보면 계란의 단백질이 감의 타닌과 만나면 변성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 몸의 수분을 급격히 빨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고 소변 속의 수분까지 흡수하게 되어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신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더 나아가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수분을 급격히 흡수하게 되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위경련도 일으킬 수 있으니 앞으로 이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겠지요.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미역입니다. 미역은 칼슘과 마그네슘, 철분,
아이오딘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에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미역도 감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미역의 성분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알긴산인데, 다시마와 미역 같은 해조류에서 발견되는 성분이지요. 영양학 연구 저널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감에 있는 타닌이 미역의 알긴산과 결합해 소화효소의 활동을 방해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고 심한 경우 위장에 부담을 주어 복통과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운데요. 감과 미역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은 만큼 건강을 위해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게입니다. 게는 예전부터 감과 함께 먹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상극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게와 감의 조합이 독살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특히 경종의 독살 사건이 유명하죠. 경종은 게장과 감을 함께 먹은 후 심한 복통과 설사를 겪다가 사망했는데, 이후 영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경종의 독살설이 퍼졌답니다. 한의서인 본초 강목에서도 감과 게를 같이 먹는 것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두 음식 모두 찬 성질을 가지고 있는 만큼 소화기관이 약한 분이나 지병이 있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게는 신선도가 빠르게 떨어지고 식중독균이 쉽게 번식하는 특징이 있지요. 특히 감의 타닌 성분은 식중독균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어서 신선하지 않은 게와 감을 함께 먹으면 비브리오균 같은 세균성 식중독의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따라서 익히지 않은 게를 드셨다면 최소한 반나절 정도 지나고 나서 감을 먹는 것이 안전하겠지요. 다섯 번째,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묵은 저칼로리로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에 도움을 주며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효과적이지요.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도토리묵의 씁쓸한 맛 역시 타닌 성분인데, 감과 도토리 모두 타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함께 먹으면 도토리의 풍부한 철분 흡수를 방해해 빈혈을 악화시키고 저혈압 환자에게는 혈압을 더 낮춰 어지러움이나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타닌은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해서 장을 수축시키고 소화불량이나 변이 딱딱해져 변비를 일으킬 수 있으니 도토리묵을 드신 후 바로 감을 먹었다면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이 좋겠네요. 이와 같이 감은 냉한 성질이라 평소 몸이 찬 사람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소화불량이나 복통, 배탈, 설사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 앞서 언급했듯이 타닌 성분이 철분의 흡수도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이 심한 분들은 섭취를 피하거나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감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먹는 방법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개인마다 혈당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도 하지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감의 탄닌 성분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시켜 섭취한 음식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춘다고 합니다. 실제로 혈당 상승을 23%나 췄다는 결과도 있으니 정말 놀랍지요. 또 100g당 10.6g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당의 흡수 속도를 조절하고 포만감을 주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일본 교토대학교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 감에 들어있는 베타크립토잔틴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18% 개선한다고 밝혔는데, 쉽게 말해 혈당 조절이 더 잘 된다는 뜻인 거죠. 식사 전에 감을 먹게 된다면 호두나 아몬드 5알 정도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줘서 공복에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은 탄수화물이 많은 과일이기 때문에 하루에 1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고, 아침 식사와 함께 먹거나 식후 바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평소에 밥 한 공기를 먹었다면 3분의 2 정도만 드시고 대신 감을 반 개 곁들이되 껍질째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이 천천히 흡수되고 포만감도 느낄 수 있어요. 또 저녁 8시 이후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
아침에는 비교적 인슐린이 잘 작용하므로 이때 드시는 것이 혈당 조절에 유리하답니다. 덧붙여 딱딱한 단감을 선택하면 당의 흡수가 느려져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감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더욱 이로운 식품들이 있는데요. 그중 맛과 혈당 관리에도 좋은 궁합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의 단백질은 위벽을 보호하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침투를 막아 위장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칼륨 성분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미국 고혈압 저널에 발표되었죠. 감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비위와 소화기가 약한 사람이 감과 우유, 꿀을 섞어 먹으면 증세가 개선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감의 비타민C와 우유의 미네랄이 기관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면역력을 높여 감기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복통이 있는 분들은 우유 대신 두유나 아몬드유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의 베타카로틴은 세포벽에 둘러싸여 있어 생으로 먹으면 흡수율이 88%에 그치는데 가열하거나 잘게 갈아 먹으면 흡수율이 최대 7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식품과학저널에 실렸습니다. 따라서 감과 우유를 주스로 만들어 먹는 것도 흡수율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겠네요. 두 번째, 견과류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식사를 할 때 채소와 과일을 먼저 먹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아몬드와 호두 같은 견과류는 감과 함께 먹으면 더욱 좋답니다. 영양과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과일과 함께 견과류를 섭취했을 때 혈당 상승을 40% 이상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정말 놀라운 수치이죠. 이 정보는 식이관리를 하는 분들이 고민하는 식전 과일 섭취에 대한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견과류를 곶감 속에 넣은 간식은 예쁘고 맛도 훌륭해서 건강한 음식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지요. 감은 비타민 A와 C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한 반면 아몬드와 호두에는 이 두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고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물질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과 호두, 아몬드를 함께 먹으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어 마치 몸에 좋은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22년 뉴트리언츠의 견과류와 건강 효능에 관한 내용이 실렸는데 아몬드와 호두에 포함된 비타민 E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으니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최고의 궁합 세 번째는 계피입니다. 여러분, 수정과 많이 좋아하시지요? 감과 수정과는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찰떡궁합이랍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계피로 만들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게다가 감의 풍부한 비타민과 영양소가 수정과와 함께 섭취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므로 영양소가 체내에 더 잘 흡수되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어요. 허브의학저널에서도 계피가 혈액순환에 미치는 좋은 영향으로 인해 수족냉증과 같은 몸이 찬 분들에게는 보약 같은 식품이 된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감에 실론 시나몬 가루를 조금 뿌려 드셔도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으니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감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네 번째, 녹차입니다. 녹차의 풍부한 카테킨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어 감을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저널에 따르면 카테킨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염증을 감소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이러한 조합이 특히 눈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녹차의 카페인은 피로를 해소하고 집중력을 높여줘서 감의 영양소가 눈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눈 건강을 지키고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겁니다. 감의 자연당과 녹차의 카테킨이 결합하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 숙취 해소와 피로 회복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과 녹차를 함께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한국영양학회에서는 녹차에 포함된 카페인은 일부 사람에게 불면증이나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옥수수 수염차는 구수한 맛이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옥수수 수염에 포함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 덕분에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결과가 2020년 전통 양리학 저널에 발표되었습니다. 옥수수 수염의 건강 성분들은 노폐물 배출에도 탁월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감과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과 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농업과학회 연구에서도 옥수수 수염은 이뇨작용을 통해 체내의 독소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서로 보완하여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몸에 좋은 결과들이 극대화될 수 있는 만큼 꼭 기억하셔서 잘 챙겨 드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건강한 정보를 나누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